고래는 어류와 직접적인 공통조상은 아니지만 물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적응한 결과 외형이나 생활 등이 비슷하게 진화되었습니다. 포유류인 박쥐 또한 환경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조류처럼 날개를 이용하여 날 수 있게끔 진화되었는데, 이들처럼 본래 전혀 다른 종이지만 환경으로부터 적응하다 결과적으로 외형까지 비슷하게 변해버린 경우를 수렴진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경에 맞게 살 수 있게끔 신체의 일부가 약간 변한 것일 뿐 이들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고래의 경우 어류와 다르게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선 물 밖으로 나와야 하고, 박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날 수 있다 한들 본질 자체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조류처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동물인 이 친구도 얘네들처럼 수렴 진화를 거친 동물 중 하나인데, 바다의 코브라라고 불리는 바다뱀입니다. 바다뱀은 수렴 진화를 거친 동물답게 꼬리 부분이 보통의 뱀과는 달리 어류의 지느러미처럼 변화되어 있고, 피부 또한 육지에 사는 뱀의 경우 땅 위에서 마찰력을 이용하여 움직이기 위해 배 부분에 넓은 비늘이 존재하지만, 바다뱀은 물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배 부분의 비늘 크기가 등 쪽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육지거북과 바다거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바다거북은 육지거북의 육중한 다리와는 달리 헤엄을 치기에 적합하게 다리가 지느러미처럼 되어 있고,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와 다리를 등딱지 안으로 숨겨 온몸을 보호하는 육지거북과는 다르게 바다거북은 신체 구조상 머리와 다리를 몸 안에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은 사실 꼬부기가 바다거북이 아닌 육지거북이란 것입니다. 생긴 것만 보면 장어나 가물치 같은 애들도 바다뱀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혹시 쟤네들도 뭔가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길쭉한 것 빼곤 전혀 관계없는 동물입니다. 얘는 애초에 본질이 어류이기 때문에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존재하지만, 바다뱀은 엄연한 뱀이고 파충류이기 때문에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없고 숨을 쉬기 위해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뱀장어는요? 얘 또한 이름에 뱀이 붙어있을 뿐 그냥 어류입니다. 바다뱀이란 동물의 생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은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얘는 바닷물을 싫어합니다. 바다뱀은 바다에 살지만 정작 바닷물만으로는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비가 오면 바다 표면에 쌓인 빗물을 받아 마시며 겨우 수분 섭취를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땐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도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해 탈수 상태로 지내기도 합니다. 거기다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왔을 때 맹금류와 같은 천적들에게 낚아채질 수도 있어 수분 섭취를 할 땐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물도 못 먹는 얘는 대체 왜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살게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앞서 말씀드린 수렴 진화에 있습니다. 수렴 진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은 동식물들이 직접적으로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영역이라 만약 살고 있는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들은 서식지를 옮기거나 변해버린 환경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본래 육지에 살던 뱀들 중 일부가 바다에서 살게 된 것이고,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는 식물들이 내부의 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처럼 바다뱀도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끔 신체의 일부를 변화시켜 수렴 진화한 것입니다. 바다뱀은 평생을 바다에서만 사는 진정 바다뱀학과와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사는 큰 바다뱀학과, 이렇게 크게 두 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진정 바다뱀학과는 육지에 나올 일이 없다 보니 배 쪽 지느러미 부분이 아예 퇴화되어 만약 육지로 나오더라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큰 바다뱀학과의 경우 평소에는 바다에서 살지만 알을 낳거나 탈피를 하기 위해 육지에 종종 올라오며 육지뱀과 바다뱀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엽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바다뱀은 대부분 코브라과의 피를 이어받은 독사들로, 물릴 경우 한 번에 주입되는 독의 양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 강력한 맹독이라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합니다. 바다뱀 중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벨처 바다뱀의 경우 단 2mg의 독으로 성인 남성 1000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바다뱀들은 육지에 사는 독사들에 비해 뒷니가 짧기 때문에 잠수복과 같은 두꺼운 재질의 옷을 뚫어내진 못하고, 성격 또한 육지의 뱀들보단 훨씬 온순한 편이라 공격하는 빈도 자체가 그리 크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육지에 사는 독사에 비해 온순하다는 뜻이라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잠수복이 아닌 일반적인 수영복을 입은 채 물린다면 염라대왕님과 하이파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열대바다에 서식하던 바다뱀들이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 출몰하는 것이 잦아졌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뱀은 바다뱀, 얼룩바다뱀, 먹대가리 바다뱀, 넓은띠 큰 바다뱀, 좁은띠 큰 바다뱀, 이렇게 5종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름철 바다에 놀러가게 된다면 얘네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 바닷속뿐만 아니라 모래에 파묻혀 있던 바다뱀을 실수로 밟을 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